네, 반갑습니다. 에메랄드 남태우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데요, 영화다. 네, 오늘 네 앞에 잘 들으셨죠? YMA 들으시고 송영숙 리더 YMA 들으시고 그다음에 SOP에 대해서 또 들으시고 너무 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하고도 잘 맞아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처음 오신 분 계신다고 하셨죠? 처음 오신 분? 네. 네. 여기 앞에 두 분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처음 오신 분한테 간지템, 맨즈팩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처음 오신 분은 한테는 계속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설명드렸고 그리고 안의 대표적인 제품 뉴트라이트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럼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이 사업이 정말로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에 이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해서 오셨잖아요. 왜 오셨을까요? 보시면 대부분 지금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오시는 분들도 아마 이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네. 저희 관심사들이 많죠. 지금 2022년을 관통하는 단어들인데 제일 큰 게 뭐죠? 미래 준비죠. 네. 불확실한 경제에 있어서 미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누군가 옆에 분들이 여기 가자 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베 사업이 뭔지 알아보려고 하시는 건데 이 미래 준비를 하려면 꼭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거를 제가 노래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나요? 나가겠소. 네, 자, 이 노래 아시면은 연식이 저랑 비슷하거나 좀 오래되신 분들이죠. 네. 한국 힙합의 시조새죠. 듀스의 우리는이라는 노래입니다. 듀스가 엄청난 명곡들을 많이 남겼는데 이 노래에서 지금까지 회자되고 있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나는 뭘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지 제대로 된 미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SOP 이야기하면서 구독경제 이야기 많이 했죠. 네. 구독경제, 공유경제, 그다음에 뭐 인플루언스 마케팅, 그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 이런 경제적인 화두들이 많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이 지금 최근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이 유행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저것도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 하겠는데 최근 가장 핫한 아이템 NFT, 메타버스. 네. 이제 질문을 드린다고 하셨는데 NFT에서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조금. 네, 조금. 네. 이런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근데 이렇게 보시면 이걸 과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저도 신규사업 회사에서 저도 지금 회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신규사업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NFT하고 메타버스 그 회사도 하나 설립했어요. 했는데 너무 복잡해요, 정말. 그리고 모르는 용어들이 너무 많죠. 세상은 너무나 빨리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 기사를 보고 되게 놀랐어요. 제 공감이 되죠. 네. 딸애가 나이키 운동화 필요 없고 저기 뭐야 메타버스에서 아바타가 입을 옷을 사는 거죠. 거기에 돈을 씁니다. 환장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저도 메타버스하고 뭐 NFT 이런 것도 공부하기 위해서 교보문고 와서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제가 광화문 쪽에 회사가 있는데 광화문 교보문고 가면 저렇게 많은 NFT 메타버스에 대한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실제. 네. 근데 정말 무서운 책을 봤습니다. 뭐냐면 이 가운데 끝에 맨 오른쪽에 책 보이시나요? 포스트 메타버스. 네. 다음 세상이 온다. 포스트 메타버스 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도대체 NFT 메타버스에 대해서 이제 좀 들었고 뭐 알아보려고 하는데 메타버스 다음이 또 온대요. 이걸 과연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정말 이 시대를. 그런데 또 이건 보셨나요? 네. 민간인이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만든 회사죠. 이미 우주여행을 갔다가 어제 돌아왔습니다. 저분들이 무사히. 자,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하는 시대예요. NFT, 메타버스, 민간인이 우주여행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여기는 우크라이나 키우죠. 또 권력들의 이권 다툼 때문에 세계적인 전쟁도 벌어지고 있는 정말 혼돈과 변화의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지만 월급적인 저희도 저는 이 사진을 이 그림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후회 삼각지대에 빠져 있죠. 그때 비트코인을 샀더라면, 그때 집을 샀더라면, 그때 주식을 샀더라면, 그때 그럴 돈 없었음. 이게 가장 현타를 떨리는 말이죠. 네. 자, 아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과연 얼마나 될까? 계속 후회만 하고 살고 있진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은 이런 일들이죠. 코로나 때문에 배달 기사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셨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게 되고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니까 이제 배달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어딜 가냐? 이제 홀서빙으로 가시는 거예요. 홀서빙으로 가시고 처음에 코로나 터졌을 때 택시 기사님들이 다 택시 그만두죠. 왜? 택시 안 다니니까 봐. 택시 안 다니고 배달하셨다가 이제 배달 그만두고 홀서빙 갔다가 또 택시하러 갔다가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그러나 계속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미래 준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저렇게 돌고 도는 것도 계속 미래를 대비해서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단어들 중에 미래 준비 밑에 뭐가 있죠? 경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죠? 수익 다변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 키워드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오게 만든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뭐냐면 결국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익 다변화. 이걸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멘 사업을 알아보시려고 하고 그리고 저 수익 다변화가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그만 설명과 기회를 드리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때까지 이런 것들로 수익 다변화를 노렸죠. 생각하고 움직였고 월급 회사를 다니면서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아까 그 삼각지대에 빠져있는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 계속 이제 알아보셨죠. 여기 한 번도 이런 거 안 알아보신 분들 없으실 거예요. 조금 손대보신 분들도 있고 돈을 좀 벌어보신 분들도 있고 잃어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안 되면 또 결국 남는 시간에 알바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계속 해왔는데 이게 과연 수익의 다변화일까? 들어오는 수익이 여러 종류가 될 수는 있는데 과연 다른 속성의 수입일까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런 수입들은 전부 뭐냐면 가치 교환적 수입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을 받는 거는 나의 능력과 시간을 회사에 주고 대신 그 대가로 회사한테 돈을 받는 거죠. 나의 가치를 회사한테 주고 받는 거고,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들도 처음에 내가 살 때 내가 가진 목돈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주식, 가상화폐, 부동산으로 교환하는 거고, 그게 뭐 가격 변동에서 당연히 올랐을 때 팔면은 수익이 남지만 내렸을 때 팔면은 손해가 보는, 그렇죠. 팔 때도 같이 교환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배달 알바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을 넣어서 나의 시간을 수입으로 바꾸는 거죠. 이것들은 왜 우리가 계속 이 범주 안에서 계속 돌았냐 하면은 익숙함과 즉각적인 보상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다 알죠. 이미 모든 정보들이 다 공개되어 있죠. 그리고 저렇게 돈을 버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네. 사람들이 만나면은 주식 이야기, 가상화폐 이야기 한 번씩은 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얘들은 저런 수입 방식은 가치 교환적 수입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보상이 나옵니다. 내가 이 주식을 얼마에 살 건지 얼마에 팔 건지 즉각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가치가 실행하는 동시에 계속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절대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배달 한 건 했을 때 건당 2,000원, 3,000원 딱 나오잖아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이 나오는 그 수입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 수입들은 반드시 한계와 불확실성을 가집니다. 네. 저는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 정말 제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회사를 다닐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죠,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죠. 어떤 한계와 불확실성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나이가 들거나 내 건강이 안 좋으면 내가 몸으로 하는 것들은 못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코로나, 주식의 CEO 리스크. 어제 봤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사면서 거기 테슬라 주식이 12%가 폭락을 해서 몇백 조가 날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테슬라 주식을 가진 사람은 그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주식을 살지 안 살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나의 의지와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주식이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전쟁이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 법제도에 따라서 등락이 어마어마하죠. 부동산 한계는 뭐냐면 초기 자본, 저거 살려도 내가 지금 요즘은 한 10억 있어야지 아파트라도 하나 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면 정책이 변하죠. 부동산까지 지금 보니까 세종시도 가격이 엄청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그러면 그런 것들, 그리고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토바이 타다가 택시기사하다가 홀서빙을 하다가 이런 한계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저런 가치교환적 수입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는 지금 당장은 나의 가치를 교환해서 수입을 얻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도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가치 자산적 수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가치 자산적 수입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수입들과는 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속성이냐, 그리고 이런 가치 자산적 수입이 암호를 통해서 어떻게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먼저 자산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산은 재물 자자에 나을 산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게 재물자 나을 산인 줄은 몰랐거든요. 즉 뭐냐 하면 재물을 스스로 낳는다는 이야기죠. 자가증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가치가 교환이 되지 않고 가치를 계속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수입 자체가 뭔가를 내가 정성 들여서 가치를 만들어 놓으면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를 주고
내가 그 안으로 받아야 되는 수입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놓은 가치가 스스로 계속 커져서 거기서 수입이 나온다는 게 바로 자산 가치적인 수입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시고 그러면 네. 자산을 가장 많이 가졌던 사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세계 제1위 부자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제프 베조스, 네, 아마존 네, 창업자인데 이분이 언제죠? 2020년에 세계 최초로 저게 이제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 230조 원이 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이죠. 네,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인데 세계 최초로 200조 빌리언을 돌파하신 사람입니다. 자, 제프 베조스가 어떤 이야기를 아마존을 만들어서 정말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죠. 자수성가하신 분인데 이분이 인터뷰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10년 후에 뭐가 바뀔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듣는데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마존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키워냈으니까 당신이 보는 미래 예측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프 베조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10년 후에 아까 보셨죠? 구독 경제부터 시작해 플랫폼 NFT 메타버스 했는데 포스트 메타버스 나오고 우주로 가고 있는데 밑에서는 전쟁하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10년 후를 예상할 수 있을까요? 그거보다는 진짜 중요한 거는 10년 후에도 바뀌지 않을 거. 네. 그래서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해라.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자산적 가치 자산적 수입이 이 말에서 출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근데 우리가 베이조스처럼 아마존을 만들었듯이 마켓을 만들거나 아니면 쿠팡 블로그 마케팅, 인스타 마케팅 이런 것들로 물건을 판다고 해서 아마존처럼 크게 성장을 하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과연 아무 사업으로 저렇게 10년 후에 변하지 않을 것들을 생각해서 자산적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한번 볼까요? 네. 자, 크로플 좋아하십니까? 이경민 리더님? 아니요, 안 좋아하세요. 우리 이스라엘 리더님은 요즘 엄청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엄청 답니다, 저거. 네. 최근 가장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는 아이템이죠. 네, 크로플 정말 맛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위해서 또 맛있겠죠? 이거 모든 분들이 다 좋아하는 것들이요. 네. 자,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이 있으실 건데요. 그러면 과연 10년 후에 유행하게 될 음식 아이템은 뭘까요? 여기 있는 분들 아무도 모르죠.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진짜 크로플이라는 게 생길 줄 알았겠어요. 크로아상을 와플 기계에 넣고 한다는 게 상상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년 후에 유행하실 그 음식을 반드시 많이 드실 거고요. 드시고 난 다음에 양치를 할 겁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10년 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양치 안 할 거예요. 손 없으시죠? 네, 양치는 할 겁니다. 그러면 뭐죠? 10년 후에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치약을 쓰실 거라는 거죠. 칫솔과 함께 1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메이 치약이냐? 네. 아메이 치약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설명 밑에 확대 좀 해드리면 루미낙트라는 게 있습니다. How does 루미낙트 works에서 아메이 치약만의 특허 기술이에요. 루미낙트 포뮬라, 루미낙트 포뮬라인데 특허 기술인데, 자, 도민이들은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영어 잘하시죠? 네, 자, 번역을 해드리면
치아 플러그에 있는 산성, 당분과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산성 물질들이 치아의 미네랄 함유량을 감소시켜서 부식에 취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플러그를 벗겨내는 역할을 하는 게 치약과 칫솔의 역할이죠. 근데 그냥 벗겨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 르미나트는 뭐냐면 르미나트 포뮬라는 칼슘과 인 같은 치아의 필수적인 천연 미네랄을 치아에 다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하는 포뮬라입니다. 저게 바로 아메의 특허 기술이고요. 그래서 치아가 훨씬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아메의 치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닦고 난 다음에 귤을 먹어도 안 떨다. 귤 맛이 그대로 난다. 그럼 계면활성제 성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메의 치약은 정말로 한 번 써보신 분이 있어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이 있어도 한 번만 쓰고 한 번만 써보신 분은 없죠. 한 번 쓰게 되면 딴 치약 못 씁니다. 못 바꿉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누군가에게 치약을 전달하게 되면 그분은 반드시 10년 후에도 치약을 10년 동안 계속 쓰시겠죠. 네. 다음에 볼까요? 자, 이게 올해 스프링 썸머 패션 트렌드라고 합니다. 네. 이제 하면서 이 긴 아우터가 유행할 거고요. 이렇게 브라탑이 유행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저 노란색, 색상, 저런 색상들이 올해는 유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0년 뒤 어떤 패션이 유행할지, 어떤 옷이 팔릴지 아시겠나요? 예상이 되십니까? 네, 안 되죠. 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네. 10년 뒤에도 여러분들은 빨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옷을 입든 빨래를 합니다. 그렇죠? 그죠? 10년 전에도 빨래 하셨잖아요. 20년 전에도 빨래 했고. 그죠? 저도 어릴 때부터 빨래 했습니다. 엄마 따라 겨울에 가서 빨래를 했습니다. 되게 오래된 사람 같이 보면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저 어릴 때 세탁기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어쨌든 빨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제 이야기할 때는 저는 항상 예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오른쪽에 SA,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이 아메 세제, 왼쪽이 일반 미국의 타이거 세제입니다. 자, 어마어마하죠. 모티베이터 성분이 들어있어서 물에 들어가기만 해도 세제가 스스로 녹기 시작합니다. 와우, 폭발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네. 놀랍죠? 회전이 되고 있는 게 세탁이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담갔을 뿐인데 저렇게 돼서 쫙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세제 잔여물이 전혀 안 남고 천연 성분에 있어서 세제가 마른 건조된 옷을 입어도 내 몸에 알러지나 이런 것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요. 너무나 깨끗하고 지구를 생각하는 환경 친화적인 세제입니다. 자, 이렇게 이걸 보여드리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 아메 세제를 쓸 수밖에 없겠죠. 10년 후에도 여러분들은 아메 SA8 제품을 쓰고 계실 겁니다. 단언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한 걸로 가볼까요? 자, 이게 뭘까요? 자, 뭘까요? 항산화 원리입니다. 셀룰러 안티옥시던트 디펜스라서 산화되는 것을 방어하는 원리들이 이렇게 쫙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이걸 설명하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 원리는 모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비타민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그죠? 인체는 비타민을 생성할 수 없어요. 동물은 비타민 스스로 비타민 A군만 생성할 수 있죠. 햇빛을 봐서 다른 비타민 생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는 사람은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100년 전에도 그렇고 500년 전에도 그렇고 2만 년 전에도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10년 후에도 100년 뒤에도 1000년 뒤에도 사람의 DNA가 바뀌지 않는 한, 다른 종이 되지 않는 한, 사람의 식물이 되지 않는 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WX를 전달하는 거죠. 그러면 자, WX를 전달하는데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가치 평안적이냐 가치 자산적이냐가 바뀝니다. 보실까요? 자, WX가 얼마죠?
이게 문제되니 85,000원이죠. 자, 그러면 WX의 가격은 85,000원이죠. 자, WX를 마켓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실 아메에서 권하는 방법도 아니고 합법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버에 WX를 치면 쿠팡에도 치면 나와요. 자, 그분들은 좀 할인해서 싸게 팔기도 하죠. 네. 자, 그런데 그렇게 팔게 될 경우에는 WX의 가격이 가치가 교환적 가치가 85,000원에 끝입니다. 네. 여기서 팔리면은 가치 교환적인 수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더 싸게 파는 데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싸게 파는 데 가서 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럼 한번 팔고 끝인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아메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올려놓고 팔리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먼저 아메 WX를 내가 먹어봅니다. 먹고 내가 먹고 괜찮아야지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WX를 내가 소비를 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죠. 이런 데 가서 공부를 해서 여기 보시면 보테니컬 프로세스 라인이라고 그래서 씨앗에서 완제품까지 모든 과정들을 철저하게 오늘 이제 뉴트라이트 공부할 때 따로 이제 자세하게 배우시면 될 거고요. 이 과정들을 누군가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고 그다음 실제로 그런지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트라우트 레이크 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아메가 직접 운영하는 농장이 USDA 미국 식품 국이라고 보는데요. USDA에서 오가닉 팜으로 인증받았다는 인증서예요. 실제로 오가닉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증서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WX라 뉴트라이트가 NSF 세계 내셔널 세니테이션 파운데이션인가 그런데 하여튼 모든 위생 기구예요. 위생 기구에서도 모든 게 다 똑같은 그 WX의 함량이 그대로 들어있고 제대로 된 제품이 맞다라는 걸 인증을 다 받았습니다. 네. 이걸 설명해주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저 유로모니터 인터내셔널이죠. 세계적인 그 기업 그 조사기관인데 여기서는 모든 기업들이 주장하는 바에서 자기들이 다 조사를 해서 이 주장이 맞다 아니다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Nutrient is the only global vitamin and dietary supplement brand to grow, harvest and process plants on their own certified organic farms. 네, 저는 이 문장 너무 좋아합니다. 네. 왜냐하면 뉴트리아이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유기농 농장에서 직접 씨앗을 뿌려서 재배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맞다라고 세계적인 기관이 인정을 해준 거죠. 네. 저는 이 문장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되게 빨리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난 다음에 대면도 보여주는 거죠. 다른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게 다른 타사 비타민입니다. 네, 태우게 되면 그 화학 비타민이기 때문에 석유 장애물로 만든 거거든요. 불을 태워버리면 석유가 타듯이 저렇게 탑니다. 근데 뉴트라이트 아시는 하시죠? 네, 그냥 저거는 나뭇잎 타듯이 왜요? 유기농농장에서 씨앗의 숙도 완제품까지 그대로 만들어서 가져왔으니까. 그냥 쟤는 식물을 뿌린 거죠. 식물 타듯이 타는 거죠. 저것도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회원가입을 시켜야 되죠. 할 일이 되게 많죠. 뉴트레이트 WX 하나 전달하는데 그렇죠. 요즘은 그래도 간편하게 카카오톡으로 회원가입을 저렇게 시킬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으로 회원가입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해줘. 아까 조은 아이들가 이야기했죠. WX도 스마트워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냥 블로그나 카페에 올려서 파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을 때 과연 WX 리필의 가치, 가격은 얼마라고 생각되십니까? 보실까요? 자, 스마트워드로 시켰으니까 12달 들어가죠. 그러면 102만 원의 가치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근데 저분이 저 설명을 다 듣고 WX를 먹어서 정말 몸이 괜찮아, 좋아져, 건강해졌어. 그러면 계속 먹겠죠. 그렇죠? 저같이 한 40대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먹는다 치자.
그러면 자, 40년을 먹으면 4천만 원이 넘는 가치입니다. 내가 저렇게 애쓰고 공들여서 전달한 WX 하나의 가치가 8만 5천 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가치 교환적인 걸로 갔을 때는 수익으로 갔을 때는 8만 5천 원에서 끝이 나지만 내가 저렇게 설명을 해주고 회원가입을 하고 스마트워드로 자동으로 계속 먹게 만든다면 자, 좀 젊으신 분한테 전달을 했다. 먹을 날이 많다. 70년을 먹어야 된다. 야, 7천만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치 자산적 수익입니다. 내가 초기에 한 일은 좀 번거롭고 과정이 복잡해요. 수고도 많이 해야 되고 거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내가 그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8만 5천 원 WX 하나의 전달 가치는 그게 자산적으로 계속 증식을 해서 매달 결제를 하고 매년 결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가치가 저만큼 큰 가치를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메 사업을 하고 아메 사업이 자산적인 수입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뭐가 붙어 있죠? PBB가 붙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전달하신 분한테 PB와 BB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는 거죠. 저건 뭐야? 포인트는 뭐야? 그러면 쿠폰 파트너스라고 아시나요? 뭐냐면 잘 보이시나요? 네. 쿠폰에서 파는 물건을 내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이거 먹어봤는데 괜찮아요 라고 해서 그 URL을 통해서 결제를 하게 되면 나한테 몇 프로를 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부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하고 똑같다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훨씬 더 혜택이 크고 정말로 자산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첫 번째 보상은 뭐냐면 나의 소비에 대한 보상부터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완전 다르죠. 쿠폰 파트너스나 다른 모든 파트너 프로그램들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의 소개를 샀을 때 나한테 포인트가 들어오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샀을 때부터 나의 소비에 대한 보상부터 일단 먼저 들어옵니다. 그걸로 사업도 출발하고요. 네. 나의 소비에 대한 보상이 20만 PB를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오늘 다 설명드릴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나에 대한 소비 보상이 일단 먼저 시작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에게 누군가 이 사업을 전달한 스폰서와 그 다음에 내가 전달한 누군가 A와 B가 있다고 하면 그 그룹이 생기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뭐냐면 회원 그룹의 소비에 대한 보상도 각자의 그룹의 매출에 맞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 뭐냐면 자 스폰서는 나에게 전달했고 나는 A와 B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 스폰서와 A와 B는 어떤 관계죠? 모르는 관계죠. 이렇게 전달이 됐는데 원래 저 아셨나요? 몰랐죠. 그렇죠? 저도 좀 몰랐잖아요. 근데 저희 파트너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관계인데 제가 어떤 영향을 미친 것도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하게 되시면 제 수입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룹 매출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가 얼마를 뻗어가건 어떻게 뻗어가든 상관없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매출의 모든 그룹의 매출은 나의 수입에 영향을 주고 올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그룹이 만들어집니다. 그룹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룹 성장에 대한 보상을 또 해줍니다. 이게 바로 자산적으로 커지는 거죠. 나 혼자 계속 저기 보시면 저 그룹의 총 그 매출이 1,580만 PB예요. 나 혼자 1,580만 원치를 팔 수가 없죠. 매달 그렇게. 근데 이게 함께 소비하고 함께 전달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PB 합계가 1,000만 이상이 되는 그룹을 실버 프로듀스라고 하고 월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1년 내에 6개월 이상 유지를 하게 되면 플래티늄이 되고 조기에 나오는 수입은 최소입니다. 최소. 저 핀이 됐을 땐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받아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저렇게 나오신 분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밑으로 2개의 1,000만 원 그룹을 만들게 되면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 연 5천만 원 최소 그 정도는 받을 수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나오신 분이 더 노력을 해서 3개 그룹을 1,000만으로 만들게 되면 에메랄드라는 핀이 되고 연 7천만 원 정도씩. 제가 지금 에메랄드라는 핀에 있습니다. 네, 저렇게 수익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 밑에 분이 더 노력하셔서 그죠? 6개의 그룹을 1,000만으로 키워내시면 다이아몬드, 그 유명한 아메이 다이아몬드 핀이 되고 연 1억 원 정도의 수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저런 모습이 과연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누군가에 전달하고 그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누군가에 전달하고 또 누군가에게 계속 전달되어 가는 과정.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함께한 모든 사람들의 매출을 보너스로 인정을 해줘서 나의 수입을 책정해 주기 때문에 저게 바로 자산적 수입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을 때 WX가 하나가 전달됐을 때, 저 애쓴 과정을 통해서 전달됐을 때 저만큼의 가치 자산적 수입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연 나 혼자 전달하는 게 아니라 파트너들과 손잡고 같이 전달했을 때는 저 WX 하나가 내가 파트너 한 분에게 사업 설명을 드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만큼의 큰 자산을 가치일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하고 많이 생각하고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자산의 가치가 커질 거예요. 늘어날 거고. 단순히 나 혼자 했을 때가 정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앞에서 제 질문을 드려주신 경민 리더님한테 글리스터를 하나 드릴 텐데요. 자, 이게 얼마인지 아세요? 6,000원이죠. 자, 그냥 이걸 팔았을 때 6,000원이죠. 자산적 가치로 생각했을 때 얼마 정도로 보이시나요? 자, 자, 선물로 드릴 테니까, 네, 그걸로 아주 큰 상상력으로 큰 자산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수익 다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했었고 새로운 걸 찾으려고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까지 오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러 오신 분들은, 그죠? 근데 우리가 그동안은 가치교환적 수익만을 계속 바랐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돌았어야 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오늘 말씀드린 대로 아내 사업으로 자산적 스스로 재물을 낳는 가치를 만들어서 이 가치에서 나오는 수입을 만들어가는 것들 처음에 바로 되진 않죠. 다른 그냥 일반 판매보다 힘든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처음에 그만두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바로 돈 안 되고 처음에 얼마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계속 정확히 전달이 되고 함께 했을 때 어마어마한 큰 자산적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상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믿고 얼마나 큰 상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달라질 겁니다. 여기서 뭘 해야 되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메이 사업의 포인트와 보상은 첫 번째 나의 사용, 나의 예용부터 나옵니다.
박사님이 항상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좀 이따 박사님이 랩업 하실 때 또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품 애용에서 시작합니다. 제품 애용을 하고 내가 정말 그 제품에 대한 간절한 느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자리, 미팅에 오셔가지고 제품에 대한 설명도 듣고,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실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달이 파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제품의 정보를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업적으로도 이게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미팅에 계속 참석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박사님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항상 마지막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처음에 박사님한테 흐르는 강물처럼은 들었을 때 저게 무슨 말이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요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내가 계속 애용을 하고 공부를 하고 누군가에 전달하는 이 과정을, 그냥 강물이 아니라 흐르는 강물이잖아요.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물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바위에 돌아가기도 하고 흙탕물도 만날 거고 따뜻한 물도 만날 거고 물고기도 만날 거고 여러 과정들을 거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스토리에서 반드시 자산적 수입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스토리 없이 그냥 물건이 팔린다?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자산 교환적, 가치 교환적 수입일 뿐이지 반드시 스토리가 있는, 나와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내가 그분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래서 그분 꾸준하게 애용하게 만들고 또 거기서 사업으로 같이 함께 나가고,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의 자산은 성장할 거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만큼 커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프 베조스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만의 훌륭한 스토리를 만드십시오. 그 스토리가 지금은 처음 시작은 작아 보일 수 있고 별거 아닐 수도 있고 남들한테 안 좋은 눈빛으로 비춰줄 수 있지만,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만들어지고 단단해지면 단단해질수록 반드시 그 스토리 안에서 여러분들의 아내의 자산 가치는 큰 수익으로 나올 것입니다. 믿고 꾸준히 참석하시고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